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교과서는 몇 쪽이냐면요. 198쪽입니다. 교과서는 198쪽을 펼치고 학습지는요. 106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는 몇 쪽이요? 그렇죠. 198쪽, 학습지는 106쪽입니다. 자, 모두 펼쳤으면 한번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수업은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자, 바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사회운동 중에서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나요? 제가 영상에서 풀어줄 테니까 한번 꼭 풀어봐라. 미리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나요? 제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농민노동운동의 특징을 물으면 특징.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울 때 농민운동의 특징 또는 목표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1930년대라는 시기에 농민노동운동의 특징은 바로 생존권 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1930년대 노동운동의 목적 또는 목표 또는 그 특징이 생존권 투쟁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아니죠, 여러분들. 30년대는요, 농민노동운동의 목표, why, 왜 했는가? 왜 했을까? 바로 이들의 목표는 뭐였다? 사회주의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또는 정치적인 성격을 뭐야 이거? 이렇게도 지워지네요. 또는 정치적 성격을 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1930년대는 반면에 생존권 투쟁이라는 목표 또는 생존권 투쟁이라는 목표 또는 성격을 보이는 시기는 언제였는가? 바로 1920년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 1920년대 노동운동의 목표, 성격 또는 특징은 1930년에 들어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1920년대 농민노동운동 왜 했는가? 바로 살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서바이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30년대 와서는 이러한 우리가 노동자가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어떤 정치 구조? 식민지 통치 구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배계층인 일제들을 몰아내는 1930년대는 사회주의 혁명 형태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되던 시기에 일제는 창씨개명을 실시하였다. 이 문제는요, 동일한 시기에 다른 사회 모습이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몇 년대에 있었는지 그 시기를 아냐 모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태도 소작쟁이는 몇 년대에 발생했던 사건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초반. 정확히는 1923년입니다. 1923년. 즉, 다르게 말하면 1920년대, 이 시기에 1920년대에 일제의 통치 내용을 아냐라는 거 아니야. 1920년대에 일제 통치 내용을 아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1920년대는 일제 통치가 어디서, 뭐에서, 뭘로 바뀌었을 때였나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을 때였죠. 문화 통치 시기의 내용이냐라는 것. 창씨 개명은요. 그렇죠. 이거는 1920년대가 아니라 1930년대의 일제의 통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X가 됩니다. 여러분, X가 되는 거예요. 창씨 개명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일본식으로. 그래서 why, 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가 아니라 정확히는 바꾸게 했을까요? 강제였습니다. 강제, 여러분들. 왜 바꾸게 했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바로 일본인스럽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인처럼 생각하려면 미국인 이름 불러야 돼요. 마이클이라고 불러야 돼요. 잭슨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인처럼 생각하려면 는 똑같이 일본인스럽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일본의 정신을 강요하기 위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언제 시행했다? 1930년대에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20년대라는 시기와 30년대라는 일제 통치 내용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X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경성에서 여공의 파업 사건과 원산 총파업 사건 사이에 조선 노농 총동맹을 조직한 사건이 위치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건 순서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경성에서 여공의 파업, 경성에서 파업은요 1920년대 초입니다. 1920년대 초, 정확히는 1923년입니다. 1923년. 그리고 원산 총파업은요 이거는 1920년대 끝물, 완전 끝물, 20년대 말입니다. 말. 정확히는 1929년입니다. 1923년과 29년 사이에 뭐가 있냐? 그거는 바로 조선 노농 총동맹이 조직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1920년대 중반입니다. 1920년대 중반. 정확히는 1924년이죠. 1924년. 그래서 23년, 24년, 29년에서 순서가 맞죠, 여러분들. 참고로 노농 총동맹은요, 저번에 수업했던 것처럼요, 그거죠. 암태도 수락쟁이와 그 다음에 경성에서 여공파업이 동일하게 1923년에 있었다. 23년. 1923년에 이 두 노동쟁이와 그 다음에 농민 소작쟁이가 성공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다? 24년에 조선 노농 총동맹이었다가 이 단체가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갈라졌다? 1927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갈라졌다 했죠. 23년, 24년, 27년 그리고 1929년에는 원산 총파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 순서를 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OX 퀴즈로 확인해봤는데요. 이제는 한번 수능과 한능과 문제로 확인해보도록 해보죠. 이 문제는 수능 문제입니다. 한번 보면 자료를 활용해서 탐구한대요. 탐구 주제가 뭐예요? 탐구 주제가 뭐니? 자료를 읽어봐야겠네요. 먼저 여러분들 힌트들을 찾아가 봅시다. 강주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을밀대라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31년이랍니다. 1931년. 1931년이면 여러분들 무슨 시기인가요, 지금? 그쵸? 식민통치 시기라는 거 우리 한반도는 지금 식민통치 시기라는 걸 파악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식민통치 시기다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식민통치 시기에 강주룡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평양에서 뭐 사리 깎이지 않기 위해 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가고 이 지붕이 올라왔습니다. 죽음을 가고 지붕이 올라왔습니다. 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 때문이란 거죠, 여러분들. 임금을 깎겠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나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깎지 말라. 임금을 돌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 임금, 킹 아닙니다. 전하 그 임금이 아니라 월급이다. 월급. 여러분들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 임금을 삭감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 사회운동 중에서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 월급을 문제로 발생하는 게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 바로 1930년대에 있던 노동쟁이를 보여줘. 노동쟁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안 지워지네. 하여튼 1930년대에서 있는 일제강점기의 노동쟁이를 보여주는 답 5번이 되는 겁니다. 답 5번이 되는 겁니다. 대한자강회 활동은요, 우리 개항기에 있던 활동으로서 대표적인 게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해산된 단체였었죠. 우리 1회고사 때 나왔던 문제였죠, 1번에서. 2번, 국채보상운동의 과정을 정리한다. 국채보상운동이 왜 일어났었나요, 여러분들? 메가타 등 화폐정리 사업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돈을 빌려 썼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돈을? 일본 돈을 빌려 썼다라는 거죠. 일본 돈을 빌려 쓰면서 쌓인 이 빚들을 갚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된 운동이었다? 이게 대구였습니다. 대구.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운동을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3번 헤이그 특사의 파견을 배경을 살펴본다. 헤이그 특사 왜 만들어졌는가? 헤이그에 왜 보냈는가? 바로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죠. 을사늑약. 밀리대학 설립운동의 표를 분석한다. 대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에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세운 게 1천만 국민이 1원씩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1,000만 원이 모인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오늘날 돈으로 몇 조 되는 돈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천만이 1원씩 내서 우리 대학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바로 1920년대였어요. 이건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능검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을밀대 지분 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강주령이래요. 그 다음에 임금 삭감이 있대요. 자, 이런 사건들이 있는 이후로 뭐 이후. 이 사건 이후란 거예요. 이후. 자,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힌트는요. 이겁니다. 대공황 이후. 대공황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이거는 1929년에 발생. 1929년. 대공황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현재 이 사건은 최소한 못해도 1929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노동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1929년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옳은 것은 1번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이 창립되었다. 몇 년이었어요? 1927년 또는 27년이라보다는 이렇게 외워도 돼요. 1920년대 후반이다. 이렇게 해도 봐도 됩니다. 1920년대 후반. 자, 2번.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노동공제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 초반입니다. 20년대 초반.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하여 동방광산 광부들이 투쟁하였다. 징용정책, 징용 정책은 언제 시행되냐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될 때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3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 1930년대 후반. 회사 설립 시 총 허가를 받도록 회사령이 제정됐다. 폐지가 아닙니다. 제정은 언제죠? 제정은 바로 1910년대였어요. 10년대. 그 다음에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구타 사건 계기로 원산총파업이 일어났다. 이거는 1929년이었죠. 29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9년 이후이기 때문에 29년 포함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공황 이후에 있던 사건인 바로 1930년대 후반에 있던 징용정책, 보기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려운 게 있었으면 댓글이나 또는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다음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 60만세 운동의 배경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읽어봤나요? 자, 두 번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성격 변화를 구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좋아요. 세 번째, 여성, 소년, 이걸 제 여전히 수정 안 해놨네요. 백정입니다. 백정 등의 사회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읽어보는 이유는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배울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수업이 다 끝난 후에는, 아, 내가 이걸 좀 배웠구나라는 자신감 얻었으면 해서 목표를 항상 읽어보고 적어보고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60만세 운동을 60만세 운동 배우게 될 건데요.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지계와 사회주의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활동입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보게 될 거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을 얻던 학생들이 이제는 완전히 온리 학생들로만 구성돼가지고 전개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의 여성, 소년, 백정 등이 왜 이들을 운동을 벌이고 어떻게, why, how를 중심으로 3번을 전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저번에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워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워왔냐면요. 그러니까 전 영상을 포함해서 뭘 배워왔냐면, 뭐야? 이거 맞나? 자,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워왔냐면요. 바로, 뭐야? 뭘 배워왔냐면요. 사회운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사회운동. 저번 영상과 오늘 영상은요, 우린 큰 대주제, 큰 개념으로서 사회운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은 왜 벌어졌는가? Why? 사회운동은 왜 벌어졌는가? 그 상황은 무엇이었나란 거예요? 바로 3.1운동이었다. 3.1운동. 3.1운동 이후 일본의 통치가 어떻게 바뀌었었나요? 문화 통치로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문화 통치로. 문화 통치로 인해서 다양한 단체도 만들 수 있었고요. 집회도 가능했고요. 결사도 모일 수 있었고요. 언론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언제? 문화 통치 시기에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회운동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먼저 우리가 저번 영상에 봤던 농민운동과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있었대. 사회운동에는. 그리고 오늘 배울 운동인 학생운동과 그 다음에 소년운동과 그 다음에 백정 아니다. 여성 먼저 쓸게요. 여성 그 다음에 백정 또는 형평운동. 평평이라도 해요. 형평.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고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사회운동이라는 큰 개념 아래에서 농민, 노동, 학생, 소년, 여성, 백정들의 운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운동은 어느 통치 시기에? 문화통치다. 문화통치는 어느 사건 이후에? 3.1운동 이후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농민, 노동, 학생, 소년, 여성, 백정들의 운동은 무슨 사건 이후다? 3.1운동 이후다라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농민, 노동운동 등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 오케이. 짜잔.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회운동에서 그래서 지금은 뭘 볼 거냐면요. 뭘 볼 거냐면 청년 학생운동에 대해서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년 학생운동. 청년 학생운동이 192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왜? 바로 문화통치라는 통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화통치는 어떤 사건 이후다? 바로 3.1운동이다. 3.1운동 이후 청년 학생층이 항일민족운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더불어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청년 학생운동이 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붐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들도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니 바로 1924년에 만든 조선 청년 총동맹입니다. 조선 청년 총동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사회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의 운동의 방식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식을 했는가? 바로 동맹휴학 방식으로 했다. 동맹휴학. 동맹휴학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만 쉬는 게 아니라 옆 학교, 저 뒤에 학교, 앞뒤, 옆 모든 학교들이 함께 수업에 안 나오고 학교 운영에 저항을 하는 게 동맹휴학입니다. 동맹휴학.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운동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고 학생이 주축이 된 운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전개된 운동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거를 60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60만세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이 사진은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뭔가 사람들이 많죠. many people, 사람이 많고 또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상여라는 상여. 보이나? 안 보이죠, 여러분들? 빨간색 써야겠어요. 여기 보면 보이나? 이렇게 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상여란 상여. 이것도 안 보이네요.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이게 바로 상여라는 거예요. 상여. 그러면 상여는 뭐냐?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었을까? 누가 죽었을까? 당시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누구?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죽으면서 여러분들 순종이 죽으면서 순종의 서거일을 계기로 벌인 운동이 뭐다?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라는 60만세 운동. 순종이 죽으면서 전개된 운동이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60만세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모이면서 이들은 무언가 주장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봐보죠. 이런 걸 주장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입을 뻥긋뻥긋 해봅시다. 졸지 마시고 입을 한번 움직여봅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좋아요. 소작권 이동을 하지 못한다. 좋아요. 마지막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좋아요. 아주 쩌렁쩌렁 아주 부모님 놀라도록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성도로 학교에 오는 조선어로. 좋아요.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요구가 여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학습지 왼쪽에 있습니다. 학습지 왼쪽 여기 보면 학습지 왼쪽 여기 학습지 왼쪽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말풍선을 정리해 본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어느 계층의 주장인 것 같나요? 농민이죠. 농민. 학교에 오는 조선어로 어느 계층의 주장인 것 같나요? 학생이죠. 학생. 8시간 노동제 실시해라. 어느 계층? 노동자죠. 노동자.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60만세 운동은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란 거죠.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민, 노동자 등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과 종교단체 등 다양한 계열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에 사회주의 계열, 종교 계열들이 다 체포됩니다. 다 잡혀가요. 치안유지법 위반을 이유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계층이 어디예요? 학생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학생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무슨 운동을?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60만세 운동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세 운동 1626년에 1600이 아니죠, 여러분들. 1926년에 전개가 됩니다. 1926년. 누가 죽어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저번에 배웠던 3.1 운동은요. 3.1 운동 1919년. 아이고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은 누가 죽어서 후다이 누가 죽어서 이건 고종이었죠. 고종. 이거 구분해야 돼요. 고종이 죽었던 3.1 운동과 다르게 60만세 운동은 순종이에요. 순종 인산일 계기로 사회주의 천동의 학생들은 다양한 단체들이 계획을 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무슨 법 위반으로?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은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다 경찰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학생단체 주도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경문을 아까처럼 조선교육을 조선어로 소작료 인하를 하라 이런 경문들을 살포한 겁니다. 살포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도 모두 다 체포되면서 60만세 운동은 큰 결과, 성과는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과는 없었더라도 큰 의의가 있었어. 어떤 계열들이 함께 했는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 있는 활동이고 이로 인해서 민족유일당 조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형성이 따라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뭐냐? 그리고 나온 게 1927년에 나온
회입니다. 그리고 나온 1927년에 신간회다라는 거예요.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단체인 신간회가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1929년에 학생들로만 구성이 돼서 그들이 완전히 주도하는 항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랍니다.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그렇다면 왜 발생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발생하게 된 불꽃이 되는 라이터를 붙이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누가 썼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누구니가 바로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한 박준채라는 분이에요. 박준채라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피가 머리로 거꾸로 치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가뜩이나 그놈들과 한 차로 통학하면서도 민족 감정 때문에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며 지내온 터인데 그 자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나로서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여학생인 박기옥은 나의 사촌 누님이었으니 나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을 잡아다가 역광장에서 어이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교라는 놈이 야비하게 여학생 희롱해! 하니까 뭐라고 조센징! 어디 조센징! 이러니까 박준채는 어때요? 뿔나죠? 그래서 막 때리면서 이제 패싸움 벌어지게 되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 경찰서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 그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공정이 이루어졌을까? 일본 학생들 이야기 들으면 후크다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아이 뭐 이런 데 이러더라. 그래. 가. 하고 그리고 조센징 너희들 뭐한 짓들이야 하면서 더 처벌을 강하게 하니 여기서 이제는 불만이 뻥 터지면서 광주 지역 중심으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광주 학생운동 이것도 1929년 광주 지역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개되었는가? 그 계기가 된 건 뭐냐? 바로 나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항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다. 충돌. 그러나 여러분들 단순히 이 충돌 때문에 일어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일본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역사적으로 쌓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쌓여왔던 그게 뭐냐? 바로 차별교육. 1910년대부터 있어왔던 보통교육에 대한 차별교육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그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대표적인 게 광주 지역에 있던 성진이라는 단체를 바탕으로 학생운동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차별교육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거 불만이 계속 쌓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만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뻥 하고 터뜨렸던 사건이 뭐다? 바로 나주로 향하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전국에서 광주 중심으로 학생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연계되고 이때 누가?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민중대회를 개최를 통해 지원을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단체 지원이 있었다?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간회의 지원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 운동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다음 이 사료를 보도록 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학생 항일 운동의 성격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29년에 있었던 경문과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있었던 경문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필 해보세요. 느껴보세요. 한번.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읽어봤나요? 자, 읽어봤으면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1929년 경문을 보면 어떤 느낌 들었어요? 그래요. 바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교육제도, 그 다음에 교내, 그 다음에 학생, 전국학생 대표자회,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교육. 뭐예요? 어디서 문제? 주로? 어디 안의 문제? 학교 안 문제를 주로 다뤘다는 학교 문제. 우리는 교내래요, 교내. 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면 1930년대 가면 어떤 느낌 들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 들고 굉장히 좀 강한 노조 힘이 들어가죠. 조선 피압박 계급제군이여 착취한 한순간 쉬지 않고 있다. 학생 제군이여 일어나라. 우리 활동할 동안 모든 불평을 배제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이때다. 혁명 일으키는 혁명. 죽창을 들고 싶은데 혁명을 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이야기냐 이게 1929년 초반에는요. 1929년에는 교내 문제 한정해서 운동을 벌였다가 30년대 와서는 교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차별적인 정치 구조 자체를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항일 운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격은요. 보면 처음에는 1929년 초창기에는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교육 비판. 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 교육을 비판하는 운동에서 1930년대 와서는 항일 운동으로 바뀐다는 거야. 혁명을 일으키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겠다라는 반제국주의적인 항일 운동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전국을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단체 활동이 있었다? 바로 신간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운동의 의의는 뭐냐? 바로 최대 규모. 학생 주도로 이룬 최대 규모인데 어느 이유? 바로 3.1운동이라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냐? 이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게 학생의 날이고 학생의 날은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 여러분들 모범학생 초청받았던 그날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는 남은 다른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여성 소년운동 전개가 되는데요. 여성들도요.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 이거 여러분들 막 열심히 외우려고 하세요. 다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단체들은 어느 사건 이후다? 3.1운동 이후다라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이러한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여성들의 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다가 1927년에 여성운동도요, 크게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과 민족주의계 여성운동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이 합쳐진 민족유일당의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근우회입니다. 근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근우란 잡지, 순회강연, 연대모색을 한다는 거고요. 한편 소년운동도 전개가 됩니다. 왜? 바로 교육기회가 없었다는 거. 배우지 못해. 왜 배우지 못하는가? 당시 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 보통교육, 보통학교가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무료가 아니었어요.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돈 없는 어린이들은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는 거고, 돈이 없으니 어디로 간다? 일하러 간다. 노동하러 갑니다. 노동하러 갔는데 그조차도 장시간 저임금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니 소년들도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년운동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소년운동가가 누구냐? 바로 방정환이에요. 소파 방정환. 방정환의 인물은 어디서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냐면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바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린이날도 제정하고
값진 어린이를 발행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정들의 사회운동을 보게 될 건데, 이거는 바로 백정들의 사회운동을 벌이는 배경,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았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직업에 구별이 있다고 한다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만이 아니다. 바로 백정의 형평운동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주장.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주장. 그렇다면 왜? 이 주장을 왜 했을까? 왜? 바로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Why? 압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압박을 받아온 이들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정육점 사장님들. 오늘날 정육점 사장님들은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백정이라는 거는 원래 계급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차별을 받아왔던 존재들인데, 가보개혁 이래로 1894년 5년에 신분제가 계급이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모두 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어요. 평등한 사회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는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고기를 만지는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이 정육적 사장님들, 백정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어떻게 차별해 왔는가? 교육기회도 안 주고요. 교육기회를 주더라도 입학을 하면 따로 붉은 점을 칠하거나 도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은 백정 출신이란 걸 은연중에 나타내면서 차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면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공평한, 저울같이 평등한 형평을 이루고자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평운동은 그렇다면 왜 발생했는가? 그 배경은 뭐냐? 차별. 아까 말한 도한이라는 모욕적 칭호. 그리고 교육기회, 부여, 교육기회 제한 등 여러 방식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차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공평한 세상, 저울같이 형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 형평사입니다. 조선 형평사고 이거는 경남 진주에서 결성이 됩니다. 당연히 주장은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러나 30년대 와서는 신목도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단체로 변질이 되며 조선 형평운동은 큰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회운동을 전부 다 배웠습니다. 사회운동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사회운동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회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이거는 어떤 통치 시기 상황이었다? 문화통치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문화통치로 나타나게 된 배경은 3.1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농민, 노동, 학생, 소년, 여성, 형평운동들이 전개되었다라는 거예요. 농민, 노동 운동은요, 여러분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했어요. 1920년대 농민, 노동 운동의 공통적인 목표, 특징은 뭐였나요? 생존권 투쟁. 생존권 보장.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전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장을 하기 위한 운동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암태도 소작쟁이와 그리고 경성 지역의 여성
파업인 거죠. 자, 이러한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뭐다? 그게 뭐다? 그게 조선 노농 총동맹이라는 노논 조선 총동맹. 그러다가 이게 또 나눠졌다 그래서 조선 노농 총동맹이 하나는 농민 총동맹과 하나는 노동 총동맹으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제가 1924년, 1927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1930년대 와서는 운동이 어떻게 바뀌었어? 왜 했다? 바로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는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했다는 사회주의 혁명. 저 지배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지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운동 방법은 어떠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개했다는 거예요. 자, 학생운동은요. 처음에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조선 청년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을 만들면서 활동을 해왔다가 그다음에 60만세 운동으로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었고 이 주도가 최대 규모로 된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는 광주 학생 운동. 조선 청년 총동맹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씩 사회주의 저항을 해 나갔다가 60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항일 운동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최대 규모로 나타난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하면 60만세 운동이 왜 발생했을까? Why? 누가 죽은 걸 계기로?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사망을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소년운동은요. 이거 하나입니다. 방정환 인물이 어느 단체에서 활동했다? 천도교 뭐라고요? 그렇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했다라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다는 조선 여성교육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27년에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합친 근우회가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거고 백정들도요. 뭘 만들었다? 조선 형평사를 만들었고 그게 어디였다? 진주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저번 영상과 오늘 수업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많지 않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아니면 연표로 그려도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연표로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공부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좋은 방식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 한번 표현해보도록 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학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